안녕하십니까. 예, 그래, 수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참여를 맡은 저는 대구 서구일의 오태광 의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기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 선거 출마의 의미와 그 비전을 공유하는 기자 간담회 자리입니다. 참석하신 기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의 인사와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방 사회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들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언론인들을 자주 만났죠. 특히 이제 작년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대구에 제가 머무르면서 코로나와 싸웠고 또 그때는 자주 여러분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가서 좀 인사를 드리고 소통을 할까 생각 끝에 대구 경북으로 오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어제 제가 포항에 갔었고요. 오늘은 대구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그 포항은 저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어서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포항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가서 어제 행사를 잘 치렀고요. 오늘 오전에 서문시장에 갔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내가 고향에 왔나? 그 서문시장의 상인들 또 시민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구 경북과 너무 인연이 많아요. 제가 이제 안동에서 2년 반 동안 군대 생활을 했죠. 또 포항이 처갓집이죠. 제가 그 의성 정가거든요. 그 본관이. 그런데다가 아마 총리가 6.25 전쟁 때 말고 지역에 가서 그렇게 오래 머무른 것은 제가 유일하고 또 저로서는 또 대구에서 3주나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게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왜 되고자 하는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나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대하는 일,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결혼을 주저하고 출산도 늦추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짜 잘 훈련되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냥 민생 경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 당장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IT와 벤처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ICT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인데 지금 우리 앞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 있는데 AI를 비롯해서 핵심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남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ICT 쪽은 우리가 선두에 나섰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다시 낙오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민생 회복 플러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가장 앞장서서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세균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는 이제 제가 코로나19 극복을 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한 그런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 공항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이 공항 이전이 가능하도록 지원도 하고 조정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걸 완결시킨 것을 대단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공항 이전하는 것은 참 잘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전 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냥 소음을 피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대구 경북 특히 대구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제가 그 대구 시민들에게 저의 청사진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겠지만 지역 발전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계시면 말씀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석위원 전 국무총리님의 인사와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정 총리님께서 지명하신 분은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마이크 드릴까요? 더 있어요. 가까이 돼요. 네. 대글보 이혜민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지율이 좀 낮으시고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지율이 원래부터 높은 사람은 없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서문시장에 가보니까 대구에서부터 지지율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그 노무현 후보의 대선 기획단에 있었는데 사실 그해 출마 선언을 하실 때는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선을 하는 과정에 이 계기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확신을 심어드리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시면 마이크 들어주세요. 그래서 영남의 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 지금 이미 가덕도법은 통과됐고 결국 이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이 만약에 대선에서 당선되시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 우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현재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법이 있는데 공공항 이전 특별법 그렇죠. 예. 원래 그 프로젝트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의 이 통합 신공항과 관련해서 추가로 입법을 하자고 하는 이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왕 있는 법하고 이게 충돌되지 않는지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꼭 그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아시는 것처럼 원래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충돌되는 게 없는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건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공항이 만들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이 안을 추진할 때 특별법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필요한 지원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SOC 등 지원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를 통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또 그게 타당한지 등 그런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하다.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그냥 거기에 아파트나 막 들어서고 해서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개발보다는 진짜 멋진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칙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이 있은 후에야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미 이 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한 절차와 모든 내용들을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공항 이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뉴스 통신의 한유정 기자입니다. 얼마 전 전 송일국님께서 힙합적인 패션을 선보이셔갖고 화제가 됐는데요. 그것은 2030들의 표를 겨냥한 행보이신지, 두 번째 질문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틱톡에 제가 참여한 것은 첫째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은 국민들께, 그리고 일본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잘못된 지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일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수 겸장으로 이걸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뭐 표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사전에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틱톡은 표절이라는 게 없다더구만요. 그냥 패러디 같은 거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혹시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상업적인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이지요.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여타 지역의 인구를 초과했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이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행정수도 공약을 직접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행정수도 특별법도 통과를 시켰다가, 또 그 이후에 당대표를 하면서 헌재 판결 때문에, 헌재 유형 판결 때문에 세종시 특별법을 이렇게 바꿔서 입법하는 그런 노력도 제가 기울인 사람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중앙과 지방의 예산이 원래 80대 20 정도 됐는데, 이걸 이제 7대 3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74대 26까지, 그러니까 6% 정도 지방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정도의 성과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대 3 공약이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은 더 강력하고 또 성과 있게 추진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방자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방의 입법권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중앙에서 어떤 법을 정해서 그 입법을 통해서 지역에 위임하지 않으면 조례도 정하지 못하는 현재 이 상황을 빨리 깨야 된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또 지방의 예산권을, 예산 배정 몫을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60대 40이죠.
그래서 중앙이 60, 지방이 40인데 이걸 하루빨리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입법권이나 예산권의 그 구성을 좀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역 경제를 살릴 건가 하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균형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을 만들었는데 다음 주쯤에 그걸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도의 의지와 입법권, 예산권의 확충 이런 정도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는 분이 대구까지 내놓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세네일보 홍보물로 기자입니다. 앞전에 그 경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 경북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전에도 총리님 되실 때 내려오셔가지고 코로나도 많이 힘쓰신 것 같고요. 그때도 생각한 바가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앞으로의 대구 경북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건지 조금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막 포괄적으로 제가 사실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는 그 과거에 이 산업화 과정에서 대구 경북의 역할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섬유를 필두로 해가지고 기계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완구라든지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대구 경북이 큰 역할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대구에 왔을 때도 공단을 좀 가보니까 옛날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더 분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전통 산업 분야에 있어서 대구 경북이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구 경북이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궈내고 거기서 이 지방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 건가 하는 안은 하여튼 조금 더 그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AI 그리고 미래차라든지 바이오 헬스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구에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 산업단지라든지 공단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개발할 것인지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을 해야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과거의 산업화 과정에서 대구 경북이 한 역할이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3번부터 가겠습니다. 앞에는 다시 뉴스원. 뉴스원의 남승열 기자인데요. 오늘 서문시장 찾으셔서 지금이 태평성대라면 그냥 사람 좋은 사람 뽑아도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지금이 좀 되게 공난이고 어렵다는 얘기인데 코로나 위기 말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도 참여하셨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 말기에 가장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그 총리로서 가장 실정이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뭔지
언급해 주시고 예, 제가 그 미래를 얘기하러 왔는데 과거를 얘기하자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답변은 해야 되겠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이 되면 이제 세제나 금융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함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적정 가격의 자가 주택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주거 취약계층, 그러니까 자가를 소유하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대규모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죠. 민간을 활성화하고 또 공공 쪽에서도 참여를 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대규모로 공급하는 일,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은 아까도 잠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저는 이제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높아야 되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제 성장은 되지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성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성장론이 질 좋은 성장론입니다. 정세균의 성장론은 질 좋은 성장론인데, 첫째는 고용 있는 성장, 둘째는 균형 있는 성장, 셋째는 혁신 주도의 성장. 이게 정세균 표 성장론인데, 이런 성장을 통해서 제가 분수경제론의 저자인 것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분수경제론은 분배를 좀 더 잘 하자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서 4만 달러 시대를 임기 중에 열겠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정책입니다. 예, 시간 다 되었는데 짧게 해주시죠. 네, 채널A 김동룡입니다. 그 대선 경선 연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의총도 요구를 하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있으신지. 예, 원래 경선은 당에서 알아서 잘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당헌에 후보를 안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헌 개정을 했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경선 시기를 정하는 것은 당헌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당헌에 180일 전에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무위원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곧 잡힐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500만 명이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9월까지 3600만 명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조기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 비대면으로만 이제 경선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대로 경선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경선 흥행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닌데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대선 승리의 길인지 그리고 각 후보들은 이해관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길인지 그 길로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후보가 되었는데 선거에 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당이 정책도 개발해서 좋은 정책도 만들고 또 대선 경선 일정이나 대선 관리 그리고 대선의 전략 이런 부분을 좀 유능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셨습니까? 또 질문하실 기자님들 많으실 것 같으신데요.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에 다시 한번 우리 기자님들 모시고 간담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정있게 대구 경북에 대한 또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과 또 전 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